이번에 제작해볼 1:3 미킷은 웨스트랜드 링스 HS3입니다. 링스라는 고양이과 동물이 측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라소니 혹은 시라소니로 부르는 그 고양이과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삭이랑 같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삭보다는 조금 더 대형의 고양이과 동물이고 다른 호랑이, 사자보다는 표범이라 퓨마보다는 조금 작은 건데 보니까 작아도 웬만큼 덩치 큰 동물들은 다 잡아먹는 육식성이 강한 고양이과 동물이더라고요. 일단은 그 영국에서 생산하는 이 헬기들의 고양이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링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사용하는 링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 나라가 사용하는 링스는 앞에 광학 장비랑 레이더가 좀 대형화돼서 추가된 슈퍼 링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도입한 와일드캣 역시 고양이과의 동물 이름을 붙인 와일드캣을 또 헬기의 이름으로 지은 것 같고요. 이 킷은 레벨에서 나온 킷인데 나온 지는 제법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몰드 자체도 우수하고 또 사출색이 이렇게 흰색과 회색으로 나눠져서 있는데 일견 이렇게 살펴보면서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한 것도 없고 또 클리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사출이 되어 있어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은 극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좀 어떤 부분은 애칭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 그게 아닌 그냥 플라스틱 사출 형태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작업할 때 어떻게 수정을 할지 아니면 도색으로 커버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또 부품 자체도 크고 또 무장도 대한미사일과 또 항공어뢰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어서 재밌게 한번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측면에 저 링스가 상당히 멋져서 꼭 작업해보고 싶었던 킷입니다. 링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헬기 모형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기 모형만큼 가조립이 중요한 모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기는 일단은 다른 비행기보다도 또 좀 특이하죠. 기계 덩어리가 수직 방향으로 뜨고 내리고 하는 또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조금 일반적인 비행기하고는 다르지만 특히 내부의 캐빈 그러니까 조정석이라든지 아니면 승객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조립을 돼서 또 외부가 붙었을 때 무리 없이 또 틈이 안 생기고 아니면 잘 맞아 들어가야 다음 작업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조립을 해서 내부에 캐빈을 넣고 또 이렇게 피팅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맞춰보니까 전반적으로 부품에 틈도 생기지도 않고 잘 들어맞아서 일단 걱정은 하나 덜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꼬리 날개 부분이 이렇게 뒤로 길고 또 무게 중심이 뒤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헬기의 지금 기수 앞쪽에 보시면 회색 부분에 나중에 조금 중량을 더해줘서 뒤로 처지지 않게 작업을 하고 하면 문제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피팅을 해봄으로써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도 미리 판단하고 작업을 하는 길잡이를 삼고 이제 또 재밌게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립 이후에 설명서를 살펴보고 조립을 시작하는데 설명서상에 특히나 색깔 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회색 계열의 색깔이 무광 회색 또 옅은 회색 유광 회색 해가지고 한 7, 8종류가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차이를 둬갖고 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다른 분의 내부 장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참고해서 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겹치는 색인데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고 또 약간 밝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또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웨더링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나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행기 모형 중에 내부 도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헬기 이 도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 조립을 하면서 가급적 조립과 또 외장과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떼어내거나 해서 조립하고 나서 다시 재조립하고 도색하기 편하게끔 설명서를 살펴보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내부 캐빈 쪽에 그리고 조정석 쪽에 의자라든지 또 조정관이라든지 각종 부품들을 붙이고 충분히 도색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 붙이고 또 따로 떼어내서 도색하고 나중에 최종 조립 전에 붙일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또 따로 떼어서 조립을 하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무래도 내부를 좀 신경 써서 도색을 하고 해야 되겠고 또 외부도 또 만만찮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분 나눠서 조립을 끝냈고, 조립을 끝내니까 또 저렇게 노타를 끼워 보게 되는데, 노타를 끼웠으면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돌아가네요.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어느 정도 끝마쳤습니다. 자꾸 이거 로터를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색 편의를 위해서 몇몇 부분을 분리가 되게 접착을 안 한 상태로 했고요. 아마 이 단계에서 내부 먼저 작업을 하고 외부도 일부분은 같이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는 도색하는 작업을 주로 할 것 같고, 외부는 접합선 수정을 좀 하는 퍼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립이 좀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 분리를 해서 조립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따로 도색을 하고 도색 후에 캐빈을 동체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조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서 조립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시트 부분은 접착을 안 했습니다. 시트 부분은 색도 여러 가지 색을 나눠서 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시트 부분은 나중에 최종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다 된 상태에서 할 생각이고, 그 외에 클리어 부품이라든지 또 나머지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퍼티 작업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몇 군데만 퍼티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외부의 퍼티를 바르고 내부 도색도 하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부품들도 웬만하면 다 조립을 한 상태고요. 조만간에 퍼티 작업과 마스킹 그리고 내부 도색으로 뵙겠습니다. 캐빈의 도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캐빈 부위랑 앞부분 조정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색할 생각이고요. 먼저 95% 이상의 알코올 솜으로 전체를 한번 닦아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세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세척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닦아주고 작업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여러가지 그레이색이 좀 톤 변화가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블랙으로 밑칠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고리진 부분이라든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각이진 부분 그리고 홈이 있는 부분 위주로 검은색을 도색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또 상부 조종관 말고 또 위쪽으로 있는 이런 여러 단추리들도 도색하기 위해서 미리 검정색을 칠해주고, 내부에 또 시트들도 또 미리 이렇게 검정색을 먼저 밑칠로 칠했습니다. 저 시트 색깔이 좀 붉은색 계열이나 오렌지색 계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 애들은 이게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안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미칠을 먼저 하고, 미칠이 또 마르고 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칠을 하고 세부 도색을 하고 해서 캐빈을 마무리하고, 또 캐빈을 접착 후에 동체를 접착하고 외부를 작업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클리어 파츠에 마스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내부도 약간 칠을 해야 되고 해서 미리 작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미리 패턴으로 잘려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곡면 아니면 동그란 면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렇게 미리 커팅이 된 마스킹 테이프가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요. 또 그 곡선면 말고 또 직선면은 또 제가 또 따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내부도 같이 칠해야 되기 때문에 컷도 하지만 안쪽도 함께 또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조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한쪽 면도 무난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을 다 작업을 하고 저 부분에 이제 미리 한번 블랙 색상으로 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기본색 아니면 또 기체색을 이렇게 올리는 과정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면부도 마스킹을 해주고 있는데요. 윗부분에는 전면부 캐노피의 윗부분 창은 보통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직사광선,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 코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아마 나중에 이중 마스킹을 할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프레임 안쪽으로 그린 색상을 클리어 그린을 칠을 해주고 다시 또 마스킹을 해서 또 원래 기체색 아니면 내부색을 칠할 생각이라 저 앞부분을 신경 써서 또 이중으로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트의 마스킹을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스 헬기는 퍼티 작업을 합니다. 접합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작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퍼티를 작업을 해서 또 접합면을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도색을 하기에 앞서서 또 외부에 접합면을 수정해야 될 부분을 퍼티를 먼저 발라주고 있습니다. 붓을 이용해서 신너에 캔 퍼티를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퍼티를 바르게 되면 원래 타미야 퍼티 자체가 수축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이렇게 희석을 해서 바르면 더 수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여러 번 덧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마다 붓을 이용해서 칠을 하고 계속 여러 번 덧칠을 해서 잘 메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런 식으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퍼티를 발라서 메워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접합선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다 퍼티를 붓으로 발랐고요. 또 여러 번 덧칠 작업을 해서 충분히 잘 말리고 나서 사포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합면이라든지 아니면 메워줘야 할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은 퍼티를 이용해서 잘 발라주고 며칠 정도 건조시킬 예정입니다. 링스도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퍼티가 잘 굳어서 역시나 사포 작업을 했는데 아마도 나중에 내부 캐빈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분 또 퍼티 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 접착 후에 해야 될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 그 부분 빼고 미리 사포 작업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작업을 다 해뒀습니다. 좀 헬기라는 모양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은 퍼티 작업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도 고쳐야 되고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만 집중적으로 퍼티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잘 갈아내고 또 갈아내면서
날아가버린 패널 라인 정도를 수정하는 선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좀 좁은 부분은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넓은 면은 또 줄등을 이용해서 가감하게 갈아냈습니다. 특히 무장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줄을 이용해서 갈다 보니까 또 잘 갈려 나가는 반면에 혹시 실수로 잘못 밀어버리면 디테일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고, 마무리는 역시나 부드러운 스펀지 스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끝으로 이렇게 살살 잘 틀어보니까 잘 갈아진 것 같고요.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도색으로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링스도 퍼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서페이스 작업은 또 제 스타일상 생략을 했고요. 밑도장으로 검은색 위주로 칠을 하고 있는데, 주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돌출부라든지, 돌출부도 돌출부 자체가 아니고 돌출부 옆부분을 주로 어둡게 하는 식으로 밑도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밑도장을 할 거고요. 회색의 기체라 아무래도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과 또 밝게 보이는 부분에 차이를 좀 주고 싶어서 밑쪽은 또 검은색을 칠할 때 조금 더 많이 칠하는 식으로 해서 좀 두껍게 발라줬고, 나머지는 패널 위주로 발라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내부 작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겉부분도 이렇게 칠을 하고, 내부 부품도 칠을 하고, 또 꼬리 날개라든지 그러니까 동체 후부도 이렇게 같은 색으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칠이 다 밑도장 색이 칠해진 다음에 내부부터 조금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진행할 건데요. 하나 빠뜨렸습니다. 바퀴 하나만 칠이 빠졌는데 저것도 다음에 칠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스 제작기입니다. 원래는 바이퍼랑 스푸터랑 함께 완성할 계획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같은 달에 끝냈으면 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중간에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컷에 링스가 그려진 그 화려한 데칼을 재현해 보려고 작업하는 거라 내부에 너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낙하 도료를 이용해서 붓도색으로 쭉쭉 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부 도색이랑 조립을 완료하고 이제 겉에 도장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캐빈을 도색하고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좀 특이하게 군용인데 캐빈 쪽 시트라든지 그리고 조종석 쪽 시트 색이 원색에 가까운 계열이라 어떻게 보면 좀 색감도 좀 밝아서 보기가 눈에 신성이 좋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은근 좀 재밌던데, 제가 외국 분의 장르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간략화시킨 상태더라고요. 조금 업데이트를 하려면 배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뒤에 이런 전자기기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재현할 건 제 실력에서 무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작업들만 하고 전체적인 조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 도색을 시작하고 이제 핵심인 데칼을 붙이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링스의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색 가이드를 보면서 일부분 다른 색이 칠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저 꼬리 날개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상부는 검은색으로 칠을 해야 돼서 저 부분을 먼저 도색을 했습니다. 일단은 데칼이 또 저 부분을 빼고 또 잘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미리 검은색을 잘 칠해주고 이제 전체적인 동체를 칠하는 색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검은색이 칠해진 부분은 마스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뿌려줬는데, 기체 자체가 뭐 실전에 투입된 기체는 아니고 뭐 에어쇼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데모용 도색을 한 기체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과한 웨더링을 한다기보단 동체 양쪽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멋진 링스 고양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걸 잘 붙이는 걸 염두에 두고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작업보다는 전체적인 색은 무난하게 깔끔히 칠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요. 일단은 먼저 마스킹한 부분을 떼어내고 전반적인 기본색 도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데칼을 붙이기에 앞서서 칠한색이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워싱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데칼 작업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워싱과 부분 도색을 하는 영상입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기체는 실전에 투입됐다기보다는 주로 에어쇼라든지 아니면 부대 공개 행사 이런 용도로 사용된 기체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웨더링이 그렇게 심한 것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보이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급적 많이 깨끗하게 잘 닦아내는 걸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태까지 제가 작업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했는데요. 일단 깨끗하게 잘 닦아내고 데칼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부분 도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게 아마 해상에서 운용하는 헬기이기 때문에 해상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 헬기들 띄울 수 있는 아니면 공기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부분 질감이 천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엔진 로터라든지 아니면 엔진 배기구 부분에 또 낙하를 이용해서 붓도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하는 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디딤발이 닿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아마 안티 슬립 코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타이어 블랙 색상으로 붓도색을 해줬고요. 또 바퀴의 랜딩 기어 부분도 또 움직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또 타이어 부분 다 각각 붓도색으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한 이틀 정도 건조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데칼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데칼을 붙입니다. 구입의 이유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링스를 표현한 것 때문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거를 무엇보다도 또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에 담그기 이전에 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접착이 아닌 일단 임시 고정으로 동체의 측면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위치 조정을 붙여가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기 머리 부분에 코 부분이 옆에 창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피팅에서는 그 부분이 넘어가서 아무래도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위치 조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담그고 드디어 대지에서 데칼을 떼어내고 붙여 나갔습니다.
일단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앞쪽보다는 뒤쪽부터 일단 기준점을 잡아서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데칼 자체가 너무 반응성이 안 좋아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접착제에는 잘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연화제에 반응을 안 해서 일제 연화제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유럽 바이오 거도 사용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99% 알코올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밀착을 시켰는데 데칼이 너무 반응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참 동안 제대로 잘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대신 너무 반응성이 안 좋은 것 대신에 전체적으로 좀 질긴 재질이라서 잘 끊어지진 않아서 그나마 위치 조정을 하는데 또 손으로 다시 떼어냈다가 붙였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일단 한쪽 면을 다 붙여봤습니다. 앞선 데칼 작업 영상에서 데칼 자체가 소프트에 반응을 잘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한 반나절 정도 건조를 시키고 다시 소프트를 사용하니까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됐고요. 데칼을 작업하실 때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잘못해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데칼 가이드를 잘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착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반나절 이상 다시 건조를 시켰는데 그리고 소프트를 바르니까 처음보다는 반응이 조금 해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최대한 동체에 밀착을 시키고 윗부분에 또 붙여야 되는 데칼들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수분이 좀 빠지니까 또 그 빠진 부분에 알코올 성분의 소프트너가 반응을 해서 붙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처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많이 붙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양쪽이 대칭은 아니고 약간씩 그 갈기 부분의 디자인이, 그러니까 갈기의 모양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쪽을 대칭으로 맞춘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동체에 또 제 위치에 정확히 위치를 시켜서 붙인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했는데 약간은 인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아주는 부분은 제가 붓을 이용해서 붓도색으로 그 부분은 칠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칼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건조시키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링스 작업도 이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자잘한 부품들을 도색하고 조립하는 작업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터 도색부터 해야 되는데요. 마스킹을 여러 번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또 그 영국 개군 특유의 또 그린 계열의 색상으로 노터를 칠해줍니다. 아마 이 색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자동차도 이 녹색 계열의 색상을 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마스킹을 여러 군데 하면서 금속 색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을 나눠서 마스킹을 하고, 마스킹을 거의 마무리된 다음에 또 역시나 데칼 작업으로 끝을 냅니다. 일단 자잘한 데칼들이 상당히 여러 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붙여주고 잘 건조한 이후에 또 일부분은 터치를 해서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몇 부분은 데칼을 붙이고 또 추가적으로 세필을 이용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잘 건조시키고 접착은 안 하고 조립할 생각입니다.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장은
미사일 하나와 어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미사일에 대한 도색 가이드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자료가 잘 나와 있는 반면에 어뢰는 뭐 도색 가이드도 없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우리 군이 운영하는 링스에 달려있는 어뢰의 도색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작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데칼을 붙이고 워싱도 하고 해서 무장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리깅도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워낙 가는 거라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했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구멍을 깊게 내어서 할까 했는데 이미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라 가급적 그 제 위치에만 맞게끔 갖다 붙이는 쪽으로 작업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필을 이용해서 부분 도색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뭔가 좀 심심해 보여서 타입 24명 호위함의 헬기 덱을 참고해서 베이스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선반, 쟁반 뭐 그걸 이용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또 헬기 덱에 또 이 바닥면을 표현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사이즈를 실측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눈대중으로 해서 비슷하게 그려놓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베이스가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샘 부분들은 또 세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조금 베이스가 약간 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저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스킹 정도만 떼어내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웨더링은 파스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배기구의 그 흐름 정도만 파스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실기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뭐 웨더링 포인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로터는 뭐 방향감이 있어 보이게끔 하는 정도에서 웨더링은 간단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베이스도 그냥 칠해진 상태는 너무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사용감이, 그러니까 헬기가 이착함했다는 느낌, 그리고 감선이기 때문에 소금기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마스킹을 벗기고 보니까 생각보다 내부로 샌 도료가 많아서 저 부분이 저렇게 뿌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또 전방 쪽도 이렇게 벗겨 보니까 내부에 새어 들어간 도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 창을 떼어내고 그쪽을 통해서 면봉을 이용해서 내부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조금 수습을 해줬는데요. 일단 뭐 면봉으로 최대한 닦고, 또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방법으로 내부로 흘러 들어간 도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잘 막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어 들어간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전방에 윈도우 브러쉬를 붙여주고, 또 후방에 비행등을 붙이고 클리어 도료를 도색하는 걸로 전체적인 링스의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에 특히나 데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내부로 새어 들어간 도료 때문에 저걸 다시 닦아내고 하는 통에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나름 재미가 있었고, 합의페어에서 얼굴 마담으로 쓰려고 했는데 제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제 장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데칼도 짜집기를 많이 해서 붙이고, 또 뭐 세필로 덧칠도 많이 하고, 일부분 또 데칼 모양이 좀 안 어색하게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뭐 가까이서 보시고 한번 뭐 발가벗는 기분이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뭐 크기도 큰 헬기라 만들고 나니까 또
그만큼 성취감도 큽니다. 혹시 또 이 킷을 작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데칼을 진짜 잘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데칼 자체가 재질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안 찢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너무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완성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